안녕하세요. 이열요법 강사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수업이 중단되었으나 비대면으로나마 어르신들을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열요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열요법의 교육 목표는 기라는 한 부분이 우리 몸 전체를 반영한다는 원리에서 기에 분포되어 있는 바른 위치 습득과 반응점에 따른 학문적 근거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에 관한 지식을 습득을 목표로 하는데,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열요법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에서의 기원은 항제내경 영추 90-12원편에 의하면 소침의 효능과 작용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신체의 한 부분인 기와 신체의 각 부분이 연결되어 통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만들어진 항제내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기원전 500년부터 서기 100년까지 히포크라테스, 갈렌 등 의사들이 생리불순이나 성적인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기자극과 기고리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또한 페르시아 경우도 자골신경통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열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혈이란 기에 분포되어 있는 혈의를 말합니다. 즉 기의 윤곽 위에서 생리기능과 병리 변화를 반영하는 기혈의 통로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예방하는 특정점입니다. 그럼 이열요법이란 기에 나타난 반응을 보고 오장 육부의 변증을 확인하고 기에 있는 혈자리에 마사지와 일정한 자극으로 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멎는 것을 예방하여 질환을 개선하고 치유하는 건강요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열요법이 어느 날 갑자기 쓰여짐이 아니고 이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열의 역사는 항제내경 영추 9침편의 소침에 의하면 소침의 효능과 작용에 관한 기록이 있고, 기가 신체의 각 부분과 연결되어 통하고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열요법의 역사는 기원전 500년경에 만들어진 항제내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의 이혈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생리불순과 성적인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기자극과 기고리를 이용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또한 페르시아 경우도 기를 찢어서 자골신경통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대 유럽에 들어와 1957년 프랑스 피노지에 박사는 민간 치료사에 의해 자골신경통을 치료했다는 환자의 기에 흉터가 생겼음을 알고 기의 형상과 비슷한 거꾸로 놓여 있는 태아의 상을 모델로 하여 기와 인체와 상응하는 반응점을
나타내는 도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중세기 유럽을 거치면서 중국은 침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아시아와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하고 있는 동인도 무역회사를 통해 이 침을 유럽으로 전파하였습니다. 근대 중국에 들어와 1958년 프랑스 피노지에 박사의 논문이 독일어로 번역되어 거꾸로 된 기형상의 이열도가 중국에 소개되어 의학자들의 관심과 이침 연구팀의 연구와 실험으로 과학적 검증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후 1990년 세계보건기구가 프랑스 리옹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91개 이침 반응점에 대한 세계 표준 이혈도가 만들어져 세계 각국에서 이혈요법에 관한 꾸준한 연구와 대체 의학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기로 통하는 경락의 분포도입니다. 이 그림은 6가닥의 큰 줄기인 육양경이 기로 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와 12경맥 그리고 365락이 있습니다. 기와 인체가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기에 기가 몸 전체를 반영한다고 할까요? 우리의 기는 마치 엄마 뱃속에 태아 모습처럼 인체와 닮아 인체의 속도판이라 합니다. 이 그림에서 6가닥의 큰 줄기가 기 속으로 통하고 있는 이 줄기는 육양경입니다. 12경맥은 육양경과 육음경으로 나누는데 육양경은 사지의 바깥쪽 몸체의 뒤쪽으로 흐르고 육음경은 팔과 다리 즉 사지 안쪽 몸체의 앞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육양경이 기로 직접 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육음경은 기에 간접적으로 통하여 체내의 경맥이 기로 모여 통한다는 기록이 항제내경 영추 경맥편에 있습니다. 또한 항제내경 구문편에 이자 종맥 지소치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2경맥이 모두 기에서 모인다는 것은 12경맥이 기로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기와 장부와의 관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기 안쪽에 위자리가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위자리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위자리입니다. 지금 오장육부에 혈자리의 이혈점이 기 안쪽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기혈의 위혈자리에 자극을 주면 장부의 위장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또한 간자리에 이혈점에 자극을 주면 간의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평소 소화불량으로 명치끝이 답답하시거나 늘 소화불량을 겪으신다면 기혈의 위자리에 자극을 주면 트름이 나면서 속이 편해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기의 장부의 이혈점에 자극을 주면 인체의 상응한 부위의 장부에 자극이 전달되어 각 장부의 기능에 따라 신진대사, 면역력 증강, 통증 완화, 근만성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혈을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혈의 활용법으로는 진단과 치료법이 있는데 먼저 진단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단법에는 여러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기혈전축법, 기혈염색법, 기혈전자진단 등 여러 도구를 이용한 진단법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진단법을 소개합니다. 진단, 첫 번째 시진법으로는 시각을 통해 진단하는 법으로 기혈 부위의 색상의 변화, 모양의 변화, 혈관의 변화, 돌기된 구진, 비듬처럼 생긴 부스러기 등등 기의 부위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진단하여 그 사람의 질환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압통법으로는 인체가 병에 걸렸을 때 기 윤곽의 상응 부위에 아픈 부위를 내리눌러 아픔이 제일 민감한 부위와 상응하는 인체의 근만성 통증을 진단할 수 있는 감별법입니다. 세 번째, 촉진법으로는 여러 가지 병형된 양성 반응에 따라 기혈 부위를 손으로 만져 윤기 또는 함몰된 것 등 촉진을 통해 압동 민간점을 방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법에는 이혈 안마법, 일명 기 마사지라고도 하죠. 두 번째로는 이혈 자극요법, 이거는 기석을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이혈 따주기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석은 항토를 주 성분으로 하여 게르마늄, 키토산 등을 원료로 하는 특급 염금술로 구워낸 흙들로서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설명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혈 자극법은 해당 혈류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기석을 부착하는 방법이고, 마사지법은 기 주변에 경직되어 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혈류를 누르고 주무르고 비비고 털고 들어 올리고 잡아당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혈 따주기는 모든 병은 기와 혈이 막혀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질병이 발생한 해당 혈류를 터주어 열을 내리게 하고 통증을 멈추게 하는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취혈 원칙 5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이 방법은 우리가 기에 기석을 부착하는 방법 중에서 취할 수 있는 이러한 혈들이 근거되는 학문입니다. 첫 번째 취월 원칙으로는 상응부 혈이취혈, 또 그 이혈에 대한 기능별 혈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취혈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장상학설과
경락학설에 따른 혈의치열이 있고 현대의학에 따라서 근거한 혈의치열이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한 치료에 따라서 우리가 5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함인데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율요법의 활용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활기찬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와 장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율요법 강사 박주연이었습니다.